페이지 89쪽 605번부터 시작할게요. 지혜가 두 지점 A, B 사이를 자전거로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20km로 올 때는 같은 길에 시속 15km로 달렸더니 갈 때와 올 때 소요된 시간 차이가 20분보다 작았다. 이때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 미만이어야 하는가? 지혜가 두 지점 A, B 사이를 자전거를 타고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20km로 올 때는 시속 15km로 달렸더니 갈 때와 올 때 소요된 시간 차이가 20분보다 작았다. 그러면 시간 차이라고 하니까 시간 차이는 갈 때 시간과 올 때 시간을 이제 빼준 게 되겠죠. 그리고 절대값으로 봐야 되죠. 시간 차이는 시간 차이가 몇 분이냐는 이제 서로의 시간을 빼주고 걔네를 이제 절대값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x로 갖고 갈 때는 20, 거리가 x, 그리고 올 때는 15, 거리는 같이 x. 그래서 몇 킬로미터 미만이어야 하는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부등호를 그래서 20분 60분에 20으로 놔야 되죠. 왜냐면 얘네가 지금 시속이니까 얘 20분을 이제 C로 바꿔주고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얘는 절대값을 놔줘야 되죠. 자, 5로 요 세 개 분모를 약분을 해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분모를 없애야 되니까 이제 약분을 해주다가 분모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전체에다가 이제 12를 이제 곱해줘야 되죠. 12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를 옮기기 전에 절대값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약분을 해주고, 그러면 마이너스 x니까 이제 x가 되죠. 마이너스 x인데 만약에 절대값을 안 했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절대값을 넣어줬고 마이너스 x인데 절대값이니까 x고 20보다 작다. 20 미만. 그래서 답은 3번. (16%의) 소금을 400g에서 물을 증발시키고 증발시킨 물의 양만큼 소금을 넣어 농도가 40% 이상이 되게 하려고 한다. 증발시켜야 하는 물은 최소 몇 g인가?
자, 16%의 소금물 400g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물을 증발시킨대요. 그래서 뭐 Xg만큼 이제 물을 증발시킨다 라고 보면 증발시키는 양이 이제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여기다가 다시 이 물을 증발시킨 양만큼 소금을 넣어서, 그러면 소금을 다시 넣었을 때는 Xg만큼을 이제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게에는 사실상 소금물 무게에는 변동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차이가 생겼죠. 얘가 40% 이제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하려고 할 때 물을 최소 몇 그램 이상 증발시켜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소금물은 이제 소금물의 그 양은 변화가 없고, 물어보고 있는 이 증발시킨 물의 양, 그러니까 더 집어넣은 소금의 양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우리가 문제에서 얘를 보면 얘의 소금 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얘의 소금 양을 보면 얘의 소금 양은 100분의 16 곱하기 400, 그래서 64g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물을 증발시킨 게 얘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소금 양은 64g에다가 물을 이제 Xg을 증발시키고 다시 물을 증발시킨 것만큼 넣어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금의 양은 이제 이 40%를 만드는 얘는 Xg이 이제 추가가 되겠죠. Xg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전체 무게는 소금물의 양은 400g이 되고, 그 다음에 농도는 40% 이상이 되게 한다. 그럼 얘를 갖고 이제 식을 만들어주면 돼요. 농도식을 갖고 해주면 되죠. 농도는 전체 소금의 양, 소금물의 양은 400g, 그다음 소금의 양은 64 플러스 X, 그다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농도는 40% 이상이 된다. 그래서 이 X가 이제 추가된 소금의 양이지만 결국에 이 소금의 양은 이제 물의 양이랑 같기 때문에 X 값을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40% 이상이 되게 하는 소금의 양은 구하면 물의 양과도 같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X는 160에서 96 되고, 그래서 답은 2번 96g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얘는 다른 별개가 아니라 얘가 이제 물을 Xg을 빼고 소금을 Xg 넣어줬을 때 이제 문제에서 40% 이상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소금량, 그러니까 얘가 얘기 때문에 얘 소금량이 64, 그 다음 추가로 X를 넣어준 X,
64 플러스 x가 되겠죠. 607번. 오른쪽 편은 두 식품 A, B의 100g당 열량을 나타낸 것이다. 두 식품 A, B를 합하여 200g을 섭취하여 열량 360칼로리 이상을 얻으려고 할 때 섭취해야 하는 B 식품의 양은 최소 몇 g인지 구하시오. 100g당의 열량이래요. 그래서 식품 A는 열량이 100g당 120칼로리고 식품은 B는 100g당 열량이 320이에요. 그래서 근데 A, B를 합해서 이제 200g을 섭취해야 되는데 섭취해서 이제 360칼로리를 이상을 섭취를 해야 된대요. 그럴 때 섭취해야 하는 B의 양은 최소 몇 g인가? 근데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면 얘가 100g당으로 나왔기 때문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얘를 1g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1g. 그래야 얘네를 이제 계산을 하기가 편하게 되니까 1.2칼로리. B는 1g당, 얘가 100g당이 얘니까 여기 곱하기 100분의 1을 해주면 1g이 되겠죠. 3.2 칼로리가 되죠. 그래서 총 200g을 섭취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비식품 양이에요. 그러면 B를 xg을 섭취한다. 섭취해야 되는 양을 B를 xg을 섭취한다고 보면 A는 200-xg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200g까지 섭취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360칼로리 이상을 섭취해야 된다. 그래서 섭취량 B는 얼만큼 섭취해야 되는, 얼마 이상 섭취해야 되는가. 그리고 식을 세어보면 A는 이제 1.2칼로리, 1g당 1.2칼로리인데 얘가 그래서 200-xg만큼 섭취를 하고 더하기 B는 3.2칼로리인데 xg만큼 섭취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얘네 총 칼로리가 360칼로리 이상 섭취가 된다. 그럴 때 이제 x 값을 구해주면 돼요. 계산을 하면 전체에다가 이제 10을 곱해주고 그럼 소수점을 이제 고치죠. 전체에다가 10. x는 60 이상. 그래서 x는 60g 이상을 섭취해야 된다. 최소. (608번) 40개가 들어있는 귤 한 상자의 도매 가격은 2만원인데 이 귤을 10상자 구입하고 운반비로 만원을 지불하였다. 그런데 한 상자에 4개 꼴로 썩은 것이 있고 썩은 귤은 팔지 않으려고 한다. 귤 구입비와 운반비를 합한 금액의 20%
이상의 이익을 남기려고 할 때 귤 한 개의 도매 가격에 몇 퍼센트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하는지 구하시오. 자,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해볼게요. 일단 귤이 40개씩이 들어있는, 한 박스에 40개씩 들어있는 귤의 한 상자의 도매 가격은 2만원이래요. 얘를 이제 10상자를 구입하고 추가로 운반비로 10,000원을 이제 지불했대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총 들은 가격은 얼마가 되죠? 2만원이 10상자 20만원에 1만원, 총 21만원이 들었어요. 그쵸? 그런데 한 상자에 4개꼴로 썩은 것이 있고 썩은 귤은 이제 팔지 않는다.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귤은 36개가 되겠죠. 한 상자에. 할 수 있는 귤은 36개가 되고 한 상자에 귤 구입비와 운반비를 합한 금액에 얘가 귤 운반비와 구입비와 운반비를 합한 금액의 20% 운반비를 합한 금액인데 여기에 20% 이상의 이익을 남기려고 할 때 그럼 여기에 20% 이익은 어떻게 되죠? 계산을 하면 21만원이니까 42,000원이 되죠. 42,000원의 이익을 남기려고 할 때 귤 한 개의 도매 가격은 몇 퍼센트 이상의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하는지 구하시오. 귤 한 개의 도매 가격이 나왔어요. 귤 한 개의 도매 가격은 몇 퍼센트 이상의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하는가? 자, 그러면 귤이 36개씩 귤이 36개씩 10상자 그래서 360개 360개가 얼마가 나오는 거죠? 21만원 더하기 42,000원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21만원이 이제 얘 원래 가격이고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42,000원을 더한 가격에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얘를 360개가 곱하기 x1으로 얼만큼을 채택을 해줘야 되냐라는 거죠. 그쵸? 귤 한 개당 채택 금액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2,000원의 이익보다 더 그 이상의 이익을 남기려고 한다. 그쵸? 이상의 이익을 남기려고 한다. 그러면 360 곱하기 x 얘네 더하면 얘가 21만원이니까 25만 이제 2,000원이 되고 x는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계산을 하면
얘가 이제 7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이제 700원이 나오는데 귤을 한 개당 700원 이상을 팔아야 귤 한 개당 700원 이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그쵸? 그러면 이익이 42,000원 이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래서 귤 한 개당 몇 개를 얼마씩을 채택을 해야 되냐가 아니라 귤 한 개의 도매 가격, 문제는 귤 한 개의 도매 가격에 몇 퍼센트 이상의 이익을 붙이냐. 그쵸? 그럼 도매 가격을 또 생각을 해야 되죠. 도매 가격은 얼마예요, 그러면? 귤이 40개에 2만원이니까 한 개에 이제 500원이 되죠. 2만원 나누기 40을 하니까 귤 한 개의 도매 가격은 2만원 나누기 40개니까 이제 500원이 돼요. 귤 한 개의 도매 가격은 500원인데 500원에 곱하기 100분의 A% 이익을 붙인 거죠. 그랬을 때 700원이 됐다라는 얘기는 200원 이상의 이익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200원은 700원 마이너스 500원을 생각을 해보면 돼요. 얘가 도매 가격보다 이제 더 붙은 이익이죠. 얘는 이익금이 되고 그래서 몇 퍼센트 이상의 이익을 붙여야 하는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A 값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A는 40% 이상의 이익을 남겨야 된다. (690번) 어른 한 명이 하면 8일이 걸리고 어른 한 명이 8일이 걸리고 어린이 한 명이 하면 12일이 걸려서 끝낼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냥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앞에서 일 문제에서 배웠기 때문에 여기 내용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루 동안 어른이 일할 수 있는 일, 어른의 하루양은 일의 총량의 하루 동안 8분의 1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문제까지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어린이 한 명이 12일을 걸려서 끝낼 수 있는 일은 하루 양은 12분의 1, 하루 양은 1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어른과 어린이를 합하여 10명이 이 일을 하루에 끝내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또 새로운 내용이야. 어른과 어린이를 합하여 10명이 이 일을 하루에 끝내려고 할 때 어른은 몇 명 이상 필요한지 구하시오. 자, 어른과
어린이가 이제 합해서 10명이 돼야 된대요. 그때 문제에서는 어른은 몇 명 이상 필요하냐를 물어봤으니까 어른을 X명으로 두고 어린이는 10-X명으로 두면 되죠. 그쵸? 그리고 하루에 끝내려고 한다. 하루에 끝내려고 하는 내용이 그럴 때 어른은 몇 명 이상 필요한지 구하시오. 자, 식을 세워볼게요. 어른은 하루 동안 8분의 1을 해야 돼요. 그쵸? 하루 동안 8분의 1을 하는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몇 명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에서는 그 일을 하루 동안 하는 양이 있는데 얘네가 며칠 동안 끝내냐. 며칠 동안.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 며칠 대신에 몇 명의 인원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앞에 1차 방정식의 활용에서 나왔던 내용과 달라진 점은 이제 1차 방정식에서는 활용에서는 그 일수를 줬죠. 며칠 동안. 며칠 동안 끝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 1차 부등식의 활용에서는 어떻게 물어보죠? 며칠 동안이 아니에요. 하루 동안이죠. 대신에 몇 명을 줬어요. 10명 인원 제한을 주고 그러니까 이 며칠 일수가 10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 방정식 활용에서는 얘를 어른이 하루 동안 혼자서 일을 하는데 그렇죠? 걔가 며칠 동안 일하고 A가 일하고 B가 일하는데 하루 동안 한 명만 일을 하는 건데 어른과 어린이가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한다고 하면 어른이 앞에 며칠을 일하고 어린이가 그 다음에 며칠을 일해야 일이 완성이 되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문제의 달라진 점은 1차 방정식 활용해서 며칠 동안을 얘는 이제 하루에 끝내야 되는 거고 그 대신에 어른이 하루 동안 몇 명이 일을 하냐. 그쵸? 그 차이죠. 그래서 10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한 명 동안 하루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게 8분의 1인데 그래서 어른이 X명이 필요해요. 그쵸? 하루 동안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더하기 어린이도 일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가 10-X명이 필요하죠. 그쵸? 그래서 하루 동안 몇 명이 동시에 일을 해서 하루 동안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낸다 라고 할 때 그냥 끝내는 것도 전체 일을 1로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1로 봐야 돼요. 1로 보고 대신에 얘를 이제 나눴죠. 전체 완성하는 걸 1로 볼 때 얘네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양은 전체 완성이 1이라고 할 때 8분의 1로 봤어요. 12분의 1로 보고 그리고 하루 내에 끝난다고 하니까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루 안에만 끝내면 되니까.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돼요. 얘를 계산을 하면 이 전체에다가 이제 24를 먼저 곱해주고 분모를 없애줘야 되죠. 그래서 어른은 최대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에 부등 방향을 이렇게 이제 놔야 돼요. 그러니까 얘 식은 이제 어른과 어린이가 이제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최소 인원, 이렇게 부등호 방향을 이쪽으로 놓게 되면 최소 인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른이 4명이라 그러면 4명은 일을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 3명이면 이제 일을 완성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도보다 인원이 적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을 이제 이렇게 놓게 됐을 때는 일을 완성하는 인원의 이제 그 수가 되는 거죠. 인원수. 그래서 일을 완성하는 같으면 일을 완성을 할 때 꼭 필요한 거. 그쵸? 이렇게 놓으면 이제 일을 완성하는 인원수 이상이 되게 되죠. 얘는 이하가 되게 되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을 이제 이쪽 방향으로 놔야 돼요. 얘는 이렇게 놨을 때는 일을 완성하는 그냥 수, 딱 필요한 수. 그쵸? 그래서 얘를 놔야 일을 어쨌거나 하루 만에 완성을 하는데, 정확하게 일을 필요로 하는 거는 어른이 4명이지만 얘가 될 때는 이제 4명, 3명, 그러면 일을 완성할 수 없는 인원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얘를 해줘야 4명 이상이 돼야 일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은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고 어른은 4명 이상 돼야 된다. 610번. 용량이 180리터의 물통에 1분에 10리터씩 물이 나오는 호수 A로 물을 채우다가 용량이 180리터의 물통에 1분에 10리터씩 물이 나오는 호수 A로 채우다가 중간에 1분에 20리터씩 물이 나오는 호수 B로 바꿔서 물을 15분 이내에 가득 채우러 간다. 호수 A로 물을 최대 몇 분 동안 채울 수 있는지 구하시오. 자, A 호수로 넣으면 1분 동안 10리터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B 호수를 넣으면 1분 동안 이제 20리터씩을 채울 수가 있어요. 지금 15분 이내에 이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럴 때 A 호수로 물을 얼만큼 최대 얼만큼 몇 분 동안 채울 수 있는지 구하시오. 자, 얘도 일이나 호수 같이 그 문제처럼 전체 가득 채우는 거를 가득 채운다를 1로 놓고선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로 놓고 전체 가득 채우게 되면 1로 놓고 대신에 이제 A 호수가 1분 동안
채우는 양은 180분의 10. 그래서 전체의 18분의 1을 1분 동안 채우게 되죠. 그렇죠? B 호수는 1분 동안 채우는 양은 180에 20이 되는 거죠. 1분 동안. 그러면 전체의 9분의 1을 채우게 돼요. 그래서 A 호수랑 B 호수랑 1분 동안 이제 이렇게 채울 수 있게 되는데, 전체 얘를 채울 수 있게 되는데, 얘네가 총 합쳐서 A가 몇 분, B가 몇 분에서 총 15분이 돼야 돼, 더해서. 그러니까 A 호수를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A 호수를 몇 X분을 채운다고 놓으면 B 호수는 15 마이너스 X분만큼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완성을 1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18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9분의 1 X가 1보다 크다. 이제 1이 완성이니까. 얘를 계산을 하면 전체에다가 18을 곱해주고, 그럼 분모를 없애죠. X 더하기 그래서 최대 12분 동안 채울 수 있다. 최대 12분. 번 611번은 얘를 이제 공식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돼요. 얘가 불쾌지수가 되니까 얘는 이제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 건구 온도가 32도일 때, 그럼 얘가 지금 건구 온도고 얘가 습도 온도예요. 그러니까 건구 온도 A가 32고 지금 여기서는 그 습도 온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B값을 구하라는 거죠. 1번을 보면 건구 온도가 32를 줬으니까 32 더하기 B 곱하기 얘 더하기 얘가 100도 100%다. 100%니까 불쾌지수가 86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86 이상이다.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612번. 총 길이가 120km이고 강물의 속력이 시속 2km이고 일정한 강을 배로 타고 12시간 이내 왕복하려고 한다. 강을 따라 내려갈 때 배 자체 속력이 시속 28km
km일 때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배 자체 속력은 시속 몇 km 이상이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총 길이가 120km이다. 그 120km인 강물이 있는데 여기서 시속 2km로 일정한 강을 배를 타고 12시간 이내에 갔다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강물의 속력은 2km로 이제 계속 일정하대요. 강을 따라 내려갈 때 배 자체의 속력이 28km이고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배 자체의 속력은 시속 몇 km 이상이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시속이 2km, 이제 그래서 강을 따라 내려간다. 갈 때는 강을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 때가 시속이 28km. 내려갈 때. 그러면 내려가니까 시속이 더 붙겠죠. 강의 속도랑. 내려갈 때 시속 20%로 가지만 그래서 플러스 강의 속도가 이제 붙게 돼요. 그렇죠? 올라갈 때는 시속 몇 킬로미터인지 몰라요. 그래서 X로 놓고 올라갈 때는 몇 킬로미터 이상이냐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X로 놓고 얘는 거슬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제 속력이 이제 늦춰지죠. 그래서 강의 속도를 이제 빼줘야 돼요. 얘를 갖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내려갈 때는 속력이 28 더하기 2 그리고 거리는 120km가 되죠. 올라갈 때는 x-2 그리고 거리는 똑같이 120이 되고 12시간 이내가 되죠. 그래서 x값을 구해주면 돼요. 그럼 얘는 30이 되고 계산을 하면 4 17 이상 시속 17km 이상이 돼야 된다. (613번) A 그릇에는 5%의 설탕물이 들어있고 B 그릇에는 15%의 설탕물이 들어있다. A 그릇에서 설탕물 3컵을 덜어내고 같은 크기의 컵으로 B 그릇에서 설탕물 2컵을 덜어내어 300g의 물이 들어있는 C 그릇에 부어 섞었을 때 C 그릇의 설탕물의 농도가 3% 이상이 되게 하려면
A 그릇에서 최소 몇 g의 설탕물을 덜어내야 하는지 구하시오. A 그릇이 있는데 여기에는 5%의 설탕물이고 B 그릇이 있는데 여기에는 15%의 설탕물이 들어있대요. A 그릇에서 설탕물 3컵을 빼고 같은 크기의 컵으로 B 그릇에서는 2컵을 덜어내서 얘네를 C 그릇에다가 부어서 섞었대요. C 그릇은 300g이래요. 이렇게 됐을 때 C 그릇의 농도가 얘가 3%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럴 때 A 그릇에서 최소 몇 g의 설탕물을 덜어내야 하는지 구하시오. 그래서 일단 얘네를 한 컵당 X컵이라고 할게요. 한 컵을 X컵이라고 두고 얘는 2X 얘는 3X라고 두고 얘를 여기다 이제 넣었다고 할 때 자, 얘네는 지금 여기에 컵을 넣는 얘네는 농도가 있는 소금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얘와 얘의 농도가 지금 달라요. 그래서 이 3X컵을 넣을 때 얘는 5% 농도의 소금물일 거고 얘를 넣는 얘는 소금물이 15%의 이제 소금물이겠죠. 그리고 얘는 지금 아무 소금물이 안 들어있는 그릇이었어요. 그냥 물이었죠, 물. 얘는 물이 300g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얘네를 넣어서 3% 이상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여기 들어있는 소금물을 이제 넣는데 그럴 때 요 3x가 얼마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A 그릇에 설탕물을 얼마를 덜어내야 되는 얘기는 이제 물어보는 얘기는 3x 값을 물어보는 얘기죠. 그럼 일단 얘네와 얘네를 한 번에 합쳐서 이제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소금 양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얘가 이제 여기에 넣게 되면 증가하는 거는 5xg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5xg을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금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소금이 얼만큼 들어가는지를 생각을 해야 농도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이제 소금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소금은 어떻게 되죠? 얘는 소금의 양은 전체가 이제 100분의 5%의 3x 그쵸? 이 3컵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얘가 되겠죠. 얘의 소금의 양 그리고 얘 더하기 얘 100분의 15 곱하기 2x가 여기에 넣어지게 되는 소금의 양이 될 거예요. 그쵸? 얘 계산을 하면 얘는 15x, 얘는 30x니까 45x 100분의 45x 그래서 0.45x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C그릇에 넣어지는 C그릇에 넣는 소금의 양이 된다. 그렇죠? 얘가 C그릇에 넣는 소금의 양이 되고 그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얘는 3% 이상이 되게 하는데
3% 이상이 되게 하려면 A양의 얼만큼 덜어내야 되는 거는 X값을 구해서 3 곱하기 X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3% 이상이 돼야 되고, 자, 농도는 전체 양은, 물은 양은 300에 플러스 5X가 되죠. 얘 무게는. 그리고 소금의 양은, 여기에는 소금이 아무것도 없었던 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는 소금의 양이 이 양의 소금의 양이 전체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0.45x 그리고 곱하기 100이 이제 식이 되겠죠. 얘를 계산을 해주면 100이 여기다 곱해지면 45x. 그래서 x가 30보다 커야 되고 x는 30, 그러니까 한 컵당이 30g이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얘가 한 컵이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세 컵은 3 곱하기 30인 90g. 그래서 90g 이상이 돼야 된다.